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투자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또 막판으로 갈수록 더 힘을 내가지고 거의 뭐 폭등을 했죠,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부담스러운 위치에 왔지만 전혀 부담을 느낄 건 없다, 사실은. 왜냐하면 종목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이 순환매 하는 게 아니고 안 빠지고 순환매를 한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 오늘 또 외국인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차트가 아주 이쁘게 올라섰죠.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올라서면 뭐가 또, 저는 사실은 이런 기술적 분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참고로만 하는데요. 자, 이런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기술적 분석 자리가. 자, 이제는 2430이 강력한 지지선이죠. 음, 뭐, 그렇게 뭐, 이걸 꼭 지지선이다, 이걸 꼭 저항선이다, 이렇게 노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투자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놓고 투자를 하시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지수 뭐, 어떤 분들은 뭐, 방송에서 보면 제일 무성의한 게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겁니다. 이런 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거는 전망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차라리 이 부분에 좀 지지선이 있다, 이 부분에 저항선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지수가 2300부터 2500까지입니다. 이게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맞지도 않는 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듣고서나 그러면 지수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상단하면 매도, 하단하면 매수? 이런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박스권에 갇혔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박스권을 좀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합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방향을 턴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지수가 가 있을 거예요. 2400이 높은 것 같지만 오늘 2468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주봉으로 보면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일봉이 부담스러울 땐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주봉도 200주선 근처에 왔으니까 시장에 지수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에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워할 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시황은 뭐 이 정도로 마치죠. 오늘 외국인 얘기 빼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또 8천억을 매수했네요. 제가 어제 이 대형주를 사는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뭐 어제 삼성전자 얘기도 했지만 작년에 판 속도보다 더 빠르고요. 올해 1월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매수하는 금액 이런 것들이 제가 어제도 이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작년에 팔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얼마입니까? 여기 12월 26일부터 오늘 어제까지 갖고 5조 원이나 샀잖아요. 5조 원이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외국인이.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을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외국인이 산다는 얘기는 어제 사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환율, 금리, 그 다음에, 어,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막 사게 만든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MSCI에서 뭐 한국 지수 비중을 좀 높인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 오늘 8천억이나 샀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니까 좀 무시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다. 환율. 달러 강세가 어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원화가 지금 1100원대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1,100원이 아니죠. 1,230원이요. 제가 지금 말이 헛나왔는데. 자,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막 내야지 이제 다 왔구나 하고 포트를 비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폭등을 했지만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지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긴 얘기 필요 없겠죠. 오늘 많이 올랐어요.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그거 뭐 일일이 대형주를 좀 분석해드리고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 외국인이 샜기 때문에 대형 바스켓을 산 거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장에 그래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룹주가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현대차 그룹을 한번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여러분한테 가질까 해요. 여러분들, 제가 현대차는 16만 원대부터 저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지수 대비 시장이 약해도 이거는 제가 계속 모아서 가지고 가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는 제가 현대차가 일낼 거라고 봐요. 왜 일낼 거냐고 하냐면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가 아니고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실적이나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죠.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죠. 자 보시면 10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죠. 작년에 다 고꾸라지는데 자 그 다음에 매출액도 142조 원을 냈죠.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8조 몇천 원인가 했는데요. 근데 주가는요? 주가는 아직도 17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그룹주 중에 제일 싼 그룹주가요. 그러니까 뭐 5대 그룹, 10대 그룹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PER 퍼 제일 싸요.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시장에서 개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번 제가 현대차 그룹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드리는데 제가 사실 썸네일을 현대차 그룹주 올해는 한 단계 도약한다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현대차다. 현대차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네, 노조입니다. 노조. 근데 노조가 지금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파업을 하겠죠. 그건 헌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불법 파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번에 한번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아킬레스건이 사라졌어요. 현대차 그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해마다 이어지는 파업이에요. 파업 플러스 순투, 하투, 임금 인상 투쟁. 이런 것이 생산성을 갉아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왜? 불법 파업은 강력하게 대응한다. 근데 현대차가 파업하는 게 뭡니까, 주로?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면, 경영 간섭이거든요, 사실은. 그 파업하는 내용이. 뭐, 국내 공장을 지라는 등, 생산 라인을 서로 배분해주지 말라는 등. 그러니까 저쪽에 일 남고 이쪽에 일손이 부족하면 저쪽 일손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걸 못해요.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조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런 것을 다 그동안에 불법으로, 그냥 위야무야 넘어간 건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안 통하죠. 자기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주장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현대차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뭐냐? 대형주 중에 저는 현대차라고, 현대차 그룹주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37조입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현대차 얼마나 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차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너무 싸기 때문에, 자, 현대차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싼 그룹인가 보여주고 뭐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자, 현대차. 자, PBR 0.6. 오늘 급등해서 조금 올라갔는데요. PER 5.4죠. 5.4. 너무나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2조 6천억인데요. 3조 원이 넘었어요, 분기에. 그러면 시장만 좋아지면 연간 10조 이상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37조죠. 그래서 너무 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현대차가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 예, 제가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늘 배당도 6,100원 준다고 했는데, 오늘 5.5% 올랐지만, 여러분이 현대차는 갈 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대 최고가는 28만 9천 원이고요. 자, 가격을 분석할 때 제가 이 시트를 많이 봐요. 이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 과거 데이터하고 좀 비교를 해봐요. 자, 시가총액이 제일 셌을 때가 언제냐? 현대차가 2012년도입니다. 이때가 차화정 해가지고 영업이익 한 8조 가까이 냈을 때 그때예요. 그때 시가총액이 48조. 지금은 우선주까지 해서 42조예요. 우선주도 시가총액이 넣어야 됩니다. 자, 42조. 요거는 또 우선주까지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옛날 데이터를 긁어오다 보니까 어쨌거나 우선주까지 넣어도 그 당시 시총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일단 수치상으로 커졌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대차가 친환경적으로 사업 변모를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빅3에 들어갔어요. 1등 토요타,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현대차예요. 4등이 GM, 5등이 포드예요. GM과 포드를 1년 만에 밀어냈어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4위인가? 이렇게 9%인가 이렇게 점유율을 하고 있고,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친환경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0.6배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포어는 5배밖에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를 제가 올해는 좀 일낼 수 있는 기업이다. 자, 현대차가 미국에 있다 그러면 지금의 2배 가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주가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 한번 볼게요. 기아. 제가 차트 같은 안 보이고 좀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는요,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 현대보다 더 쌉니다, 얘는. PBR은 0.7이지만 PER은 더 쌉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가 궁금한데요. 현대차가 잘 나왔으면 기아차는 보지 않아도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아차도 역사적으로 가격을 보시면, 기아차가 제일 셌을 때가, 얘는 2021년도네요. 최근에. 33조. 근데 지금 28조입니다. 자, 그 기아차도 갈 여지가 남았다. 역대 최고는, 이거는 뭐 옛날 95년도 이런 건 볼 거 없고요. 자, 87,000원 이 정도가 되겠네. 21년도 것이 지금 안 나왔는데, 52주니까 아마 9만원대, 10만원대 이쪽 저쪽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애플카 이슈 나올 때. 그때가 최고였는데, 뭐 애플카 이슈 안 해도 이 정도 실적이면요. 지금 6조 원 정도 예상하잖아요. 6조, 그러니까 7조 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그 현대차, 기아차만 합치면 거의 20조 가까운 거예요. 둘이 시총이 참 얼마입니까? 40조, 30조도 안 되니까 7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선주까지 다 해도. 너무나 싼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 중에서 핵심이 현대모비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얼마나 싼지만 보시고, 역사적인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PBR 0.5배, 퍼가 5배.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냥 기본이 자산 가치는 0.5 이하예요. 그룹 전체가 0.5 이하예요. 이런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 PER이 0.5 이하다. 자, PBR이. 그리고 그룹 PER도 여기도 5.9배밖에 안 돼요. 얘도 이제 실적 발표 잘 하겠죠. 내내 뭐 전방 산업이 자동차니까. 자, 시가총액 20조 정도 하고 있고요. 얘도 역사적으로 가격을 한번 보면, 지금 20조인데요. 최고 비쌌을 때가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차도 그렇지만 10년 전 주가하고 주가보다도 싼 거예요, 지금이. 근데 아까도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의 현대차하고 지금의 현대차하고 누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이죠.
근데 왜 2012년도 주가와 시총이 비싸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현대차가 제가 알기로는 6등인가 했을 거예요. 6등인가. 아까 말씀드린 도요타, 폭스바겐, 그 다음에 GM, 포드, 뭐 르노 그룹이나 이쪽, 그 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등이라니까요. 너무나 싼 주식이다. 그리고 올해 전혀 오른 게 없는 주식이다.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너무나 싸요. 전부 다. 현대제철. 그 다음에 이게 핵심 4그룹인데 얘는 더 과관이죠. PBR 0.3배. 퍼가 4배. 너무나 싼 주식이죠. 철강주 중에 제일 싼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이. 얘도 4조 7천억. 자, 근데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연간 영업이익을 1조 8천억 내는데 순이익 1조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3만 5천 원. 얘도 역사적으로 볼까요? 제일 셌을 때가 7조 4천억. 얘는 10년 전에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에요. 현대제철이 제일 셌을 때가 2012년도예요. 얘도. 그러니까 지금 4조 7천억, 그때 7조 4천억. 주가는 그때 한 18만 원 정도 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2012년도에는 현대 하이스쿨하는 그 자동차 강판하고 합치기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합쳤어요. 합쳤는데도 4조 7천억이에요. 얼마나 싼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겠다. 그러니까 너무 싼 주식이다. 자, 이게 핵심 4종목이 좀 싸고요. 그나마 비싸게 평가받는 게 현대 로템. 이런 것들. 근데 너무 비중이 작으니까. 현대 로템. 자, 얘는 PBR 그래도 2점이에요. PER 18배. 3조 1천억 원. 얘가 이제 현대 제철을 앞지르겠네요. 보니까. 방산주죠. 자, 얘도 분기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올해 2,500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보니까. 자, 얘도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얘는 지금이 최고가예요. 그나마 제대로 평가받는 게 현대로템이에요. 지금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K방산 해가지고 지금 방산이 한참 뜨고 있으니까. 자,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제가 왜 여기 시총으로 비교를 하냐면, 주가는 중간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하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시총으로 비교해봐야 가장 정확해요. 그때 시총하고 지금 시총하고. 얘는 2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여러분들이 어, 주가로 비교하면 중간에 유상증자나 이런 거 해보면 안 맞아요. 어,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하려면 시총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라고 그랬죠. 주가는 10년 전 주가보다 싼데 시총으로 보면 4배 올랐다고. 네, 그렇게 보시고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이 정도가 조금 현대차에서 2.0 이것도 뭐 23배. 그나마 뭐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자율주행 테마로 그런 거나 돼야 PBR이 1배 넘어가는 거지 거의 안 넘어간다. 자,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비교해볼까 얘도 지금이 최고가. 얘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이 최고가. 2조 9천억. 2019년도에 1조 정도 하다가 많이 오른 거예요. 얘는 그나마 3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건 현대차에서 비중이 거의 무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룹사 중에 제일 싼 주식이 현대차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있죠? 자, 비상장 이런 건 빼고요. 현대 뭐 오일뱅크나 이런 건 빼고 현대 오일뱅크는 참 현대 저 그룹 거죠. 자, HD 현대 거죠. 자, 현대건설도 0.6배, 7.7배. 자, 얘도 좋은 실적을 냈죠. 작년에 뭐 한 6, 이거 조금 바뀔 수 있는데 6,600억 정도 했고요. 자, 올 4분기도 나쁜 실적을 했지만 선방했다 해갖고 주가가 급등했었죠.
자, 얘는 제일 역대 최고가가 얘도 2012년도네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전성기가 언제냐? 2012년도가 전성기예요. 근데 2012년도의 현대차하고 지금의 현대차하고는요, 저는 비교 불가라고 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이익이 쌓여서 엄청난 자본 유보율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국제적으로 빅5에다가 빅5도 안 했죠. 그 밖이었다가 빅3 진입을 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그때는 뭐 전기차라는 게 개념이 없었으니까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예전에는 중국밖에 없었잖아요. 해외 공장이. 미국 엘라바마하고.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미국이나 이쪽 유럽 쪽에 투자를 하면서 생산기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국내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노조가 파업해도 좀 덜 먹히는 게 그거예요. 진짜 국내 라인 중단되면 해외에서 사와서라도 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제가 현대차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대차 그룹이 오늘은 급등을 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싼 종목이다.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현대차 차트 보세요. 이제 21선 돌파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자, 기아도 보시면, 그래서 너무 하루 급등했다고 그래서 기아도 21선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만 볼게요. 현대제철. 얘는 아직 못했고요. 21선, 얘는 돌파했죠. 이미 했죠. 이미 했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더 강한 거죠. 사실은 기아차나 현대차보다는. 자, 현대건설. 자, 얘도 21선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자, 얘도 21선 돌파했고, 현대글로비스. 얘는 아까 안 봤네요. 기술적 분. 얘는 이미 돌파했죠. 얘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하고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죠. 자, 나왔으니까 글로비스를 안 봤네. 아까 글로비스 한번 보여볼게요. 이것도 핵심 기업인데 얘를 안 봤네. 순환철자 핵심 기업. 자, 글로비스. 얘는 1.2배. 이건 뭐 대주주 뭐 프리미엄이 있는 거니까. 그지만 PER은 5배예요. 얘도 잘 보세요. 현대글로비스도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기업이고요. 자, 중고차 사업이라든가 폐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수소 사업을 얘가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6조 8천억이죠. 자, 그 다음에 얘도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얘도 2012년도가 전성기였네요. 8조 3천억. 자, 역시 현대차 그룹은 2012년도 10년 전 주가를 못 뛰어넘었다. 대한민국 그룹사 주가 중에 10년 전 주가를 못 뛰어넘은 그룹사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현대차가 왜 좋냐? 싸서 좋습니다. 싸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 싸다. 좋아. 싸면 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쌀만한 이유가 없어요. 현대한테 핸디캡을 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전기차 친환경 분야에 좀 늦었다 한 발. 이거하고 너무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그 노조의 요구를 듣다 보면 뭐라 그러나 생산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춘투 하투 하면서 사실은 그 조합일수 중단이 영업이익을 상당히 많이 깎아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어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뭐 요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지만 자 이제는 제가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요인이 그렇다고 보면 현대그룹 여러분들 올해는 도약의 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에 살 거 없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 살 거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살 거 없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현대차 그룹을 한번 주목해봐라. 현대차 그룹은, 어, 현대 위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 제가 몇 가지 빼먹었네, 보니까. 뭐 현대차 증권도 있지만 그걸 무시해도 되고, 비상장 현대 캐피탈도 있고, 뭐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뭐, 역시 주력은 자동차 그룹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 위주. 그 다음에, 순환출자, 뭐니 뭐니 해도 현대차 하면 순환출자죠. 요게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순환출자가 뭐냐면, 핵심이 이제 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다시 기아차가 모비스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출자인데, 이게 핵심 순환출자 외에도, 이런 자회사, 느슨한 순환출자라고 그러죠. 뭐 현대 위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이런 것을 올해가 해결하기 적기예요, 사실은. 올해가 해결하기 적기고, 그 다음에 올해가, 현대차가 말 그대로 저평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원년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뭐 시황방송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렸고, 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 너무 싸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룹사 중에 제일 싸다. 그리고 올해는 도약의 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룹이 현대차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도 임박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해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이런 대기업 그룹사가 PBR이 0.5배, 퍼가 5배 미만으로 거래돼야 하느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올해는 그런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